마케팅 관리 27강부터 28강까지는 챕터 12 마케팅 PR과 브랜드 PR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12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케팅 PR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마케팅 PR과 일반적인 PR의 차이점, 그리고 마케팅 PR과 코퍼레이트 PR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마케팅 PR에서의 1, 2, 3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브랜드 자산이 무엇이고 또 브랜드 PR 전략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PR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해리스는 마케팅 PR은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 필요 요구, 관심, 흥미 등에 맞춘 생각과 정보에 신뢰할 수 있는 전달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와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한 평가 과정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마케팅 활동과 마케팅과 PR을 통합한 하나의 새로운 그런 PR 활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PR은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PR과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한 전략을 통합한 것이다. 즉 마케팅 활동의 궁극적인 것은 사실 상품 판매에 있는 것이고, PR은 기업의 이미지, 인지도, 관계를 대중 공중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활동들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과 마케팅 활동을 통합시킴으로써 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그런 메시지 전달, PR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PR이라고 하면 사실 기업 이미지 제고로 한 코퍼레이트 PR이거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PR이 단순한 기업의 홍보나 이미지 이런 개선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과정이 바로 마케팅 PR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PR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PR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R은 기업과 공중과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PR을 통해서 기업과 공중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은 기업이 수행하는 마케팅 전략에도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R을 통해서 직접적인 광고 활동이나 마케팅 활동에 비해서 PR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은 신뢰성을 높여준다. 여기서 PR은 사실 Public Relations죠. 공중관계. 공중관계를 잘 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뭐 윤리 경영 실천이라든지 그런 윤리 경영 실천하는 내용들을 잘 알림으로써 뉴스거리로 알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고 또 그런 활동들이 마케팅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PR과 마케팅 PR에 대한 어떤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이 궁극적으로 상품의 서비스를 더 많이 팔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마케팅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R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Public Relations죠. 즉 공중과 즉 기업의 관련성이 있는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물론 뭐 길게 보면은 PR도 사실은 상품 서비스에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PR 활동 자체가 상품 서비스를 더 많이 팔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PR은 코퍼레이트 PR과 MPR로 나눠진다. 마케팅 PR로 나눠지는데 코퍼레이트 PR을 MPR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PR은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 이런 데 목표를 두는 반면에 마케팅 PR은 제품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 PR은 대상이 제품이 된다는 것이고 코퍼레이트 PR은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PR과 마케팅을 동등시하는데 사실 PR은 Public Relations, 즉 공중관계입니다. 기업의 고객이든 고객이 아니든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또는 관련성이 없는 고객일지라도 우리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 관계를 개선한 활동들을 전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다문화 가정 돕기 이런 활동들을 하면 사실 직접적인 그 마케팅 매출 제품을 판매하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그런 활동들은 다 퍼블릭 릴레이션스에는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마케팅은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매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PR과 일반적인 PR과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알렌과 잭슨 패트릭은 PR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PR은 내부 공중과 외부 공중 모두를 관리한다. 근데 퍼블릭은 인터널 퍼블릭과 또 익스터널 퍼블릭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외부적 공중은 관리를 하지만 내부적 공중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R은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도 개선하고 또 외부에 있는 물론 고객, 경쟁 다 포함하겠죠. 이해관계자, NGO 뭐 모든 그런 것들과 언론기관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범위의 대상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PR은 고객 공중에도 비고객 공중에도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케팅은 사실 고객 중심이죠. 고객 관리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은 고객의 경제적 행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PR은 고객의 인간성, 뭐 윤리, 도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정서적 감정 이런 데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마케팅도 물론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경제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소비 활동. PR은 비상품적 요소에 관여한다. 그렇지만 반면에 마케팅은 상품적인 요소, 즉 상품의 판매, 거래, 상품에 관련된 요소들에 관련을 하고 PR은 비상품적인 요소에도 관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PR은 직접적으로 상품적 요소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PR, 여기서 말하는 PR은 마케팅 PR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PR, 즉 코퍼레이트 PR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적 요소에 관여하는 것은 MPR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MPR과 CPR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PR은 마케팅 활동을 지원 협조하는 PR의 활동입니다. 특히 4P, 제품과 유통 촉진, 특히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활동이죠. 촉진이란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죠. 고객과의 관계, 고객과의 의사소통, 고객의 정보 전달,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4P라는 것은 대상물이 있죠. 제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4P죠. 그래서 이 마케팅 믹스에 관련된다는 것은 MPR은 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의사소통,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물론 그 형식은 PR의 형식을 띠지만 제품의 판매와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활동, PR 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코퍼레이트 PR은 기업의 이미지, 기업과의 관계, 공중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활동이냐면 마케팅 PR이 되겠고 기업의 이미지와 전반적인 기업의 어떤 관계를 개선한다면 코퍼레이트 PR이 되겠습니다. 마케팅과 MPR과 CPR의 수단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는 시장 조사, 시장 사보나 제품 개발, 가격, 유통, 고객 서비스, 광고 판매 촉진, 즉 마케팅 믹스와 또 제품의 마케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수단들이 활용되는 반면에 마케팅 PR은 형식은 다분히 수단은 기사라든지 스폰서 활동, 이벤트, 고객 서비스, 인쇄물 발행, 매체 이벤트, 매체사 방문, 업계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이런 수단들의 메시지가 관련되는 제품에 관련된 기사 보도, 스폰서 활동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코퍼레이트 PR은 언론 홍보, 투자자 홍보, 정보 홍보, 지역사회 홍보, 사내 정보 홍보, 대중 홍보, 기업 홍보 이런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을 또 직급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MPR과 CPR의 수단은 거의 비슷하죠. MPR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해리스는 MPR에 적용되는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MPR을 사용하냐, 기업이 선도적이나 전문적이라는 자리매김을 위하여, 또 소비자의 신뢰나 확신을 형성하기 위하여, 신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존 제품을 새롭게 포지션하거나 기존 제품에 새로운 이점을 부각하고 제품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거나 부차적인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 메인 시장에서 또 그 2차 시장, 또 하부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케팅 PR은 제품과 즉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PR
활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NPR의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변인을 통한 마케팅 PR이 있고요. 관계 마케팅 PR이 있습니다. 관계 마케팅 PR이 있습니다. 관계 마케팅은 릴레이션십 마케팅입니다. 대변인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빌 게이츠나 베티 크로커 뭐 이런 가상적인 캐릭터도 있을 수 있고 실전 인물을 이용해서 내세워서 상품의 브랜드 마케팅력을 창출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랜드나 상품과 직접 관련된 어떤 마케팅 PR 활동이라는 것이죠. 또 관계 마케팅 MPR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면 또한 기업 시민으로서 소비자 공정의 사회적 가치 만족을 달성시켜 소비자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비자라는 건 제품의 소비와 관련된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소비자라는 뜻은 특정 제품을 상정할 때 제품과 관련돼서 우리가 소비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관계 마케팅 MPR도 결국 제품의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PR 활동이다. 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공공 서비스와 후원을 하는 경우도 제품을 후원하거나 특정 제품과 연관된 후원 활동이 된다는 것이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 이런 관계 마케팅 활동 속에서도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가 연관되어서 진행된다 하는 것이 MPR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또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도 MPR을 전개할 수가 있는데 자선 활동을 사회 문제와 연결시켜 정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기업의 가치와 신뢰성에 기여하게 되는데 대의 명분 마케팅, 공익과 관련된 마케팅들인데 여기에도 항상 그 제품과 연관된 내용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이코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 MPR 전략이 있는데 사이코그래픽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죠. 사이코그래픽스는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겠죠. 생활 양식이나 소비 패턴 등의 바탕을 둔 데이터베이스 활동, 즉 데이터베이스 생활 양식이나 소비 패턴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마케팅 PR, MPR을 전개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정보 제공, 이해도 증진, 신뢰 형성, 구매 동기 부여 이런 것들도 다 구매 동기도 결국은 제품과 연관된 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기업과 소비자의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사이코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 MPR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이코그래픽스가 생활 양식이나 소비 패턴, 구매 행동에 관련된 DB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품 MPR 전략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광고나 보도자료, 일회성 이벤트를 등을 초월하여 상품과 관련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전개하는 것이죠. 이 보도자료나 일회성 이벤트 이런 것들보다는 일회성이 아니고 상품과 연관된 스토리를 또는 드라마 형식으로 전개함으로써 상품과 연관된 MPR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다. 신상품을 출시하는 경우에 광고를 하죠. 이런 것은 MPR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연관된 상품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또 이 상품과 개발자와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인생과 연관된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활용해서 신상품을 마케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은 PR의 형식을 띠지만 신상품의 마케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하는 어떤 스토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상품,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상품을 되살리기 위한 전략이죠. 리바이탈라이징 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중 성숙기 또는 쇠퇴기의 성장기로 다시 한번 재부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성숙기에서 쇠퇴기를 접어갈 때 다시 재성장시키는 그런 전략인데 역시 이것도 일반적인 PR이 아니고 상품에 관련돼서 어떤 성장을 부추기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마케팅 PR이 되겠죠. 상품의 새로운 효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케팅 의도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새로운 효용에 대한 연구는 홍보의 방식이 띄죠. 이 홍보의 형식을 통해 수단을 통해서
상품의 새로운 효용, 즉 상품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게 되죠. 주요 시장을 공략하면서 제2의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기, 상품의 이미지를 새롭게 포지션하는 것, 효율적인 퍼블리시티 펼치기, 이런 것들은 상품과 연관지어서 그 상품의 어떤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PR의 형식, 퍼블릭 릴레이션스의 형식을 접목시켜서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한번 재성장시키는 이런 것들 목적으로 하는 그런 MPR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친구로 만드는 전략. 이 소비를 친구로 만드는 전략도 PR의 한 방법이죠. 소비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그러나 이 소비자라는 것은 역시 해당 제품,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와 연관되어서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PR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생 고객으로 만들더니 판촉사원의 역할을 한다든지, 여기에는 일반적인 PR과 달리 제품과 연관성이 있게 되겠죠. 프로모션을 강화하기 위한 PR, 프로모션, 촉진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PR이 있겠죠. 광고, 스포츠, 마케팅, 특별 이벤트와 같은 프로모션 전략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직접적인 프로모션 전략의 PR의 PR 방식을, 수단을 접목시켜서 그런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PR을 마케팅 PR, 프로모션 강화 마케팅 P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제2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MPR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결합된 용어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이 불량 제품이 발생했거나 불만이 고조됐거나 소비자 운동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위기를 전환시켜서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식품에 있어서 인체에 유해한 어떤 문제가 유출이 됐다, 도출이 됐다. 그럼 그 기회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제품에 그런 성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공표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위기를 전환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을 만드는 그런 마케팅 PR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장을 흥분시키는 전략, 이벤트를 성공시켜 여론의 주목을 받고 브랜드 인식과 충성심을 획득하는 전략이겠죠. 어떤 상업적인 그런 이벤트를 어떤 PR의 효과,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500번째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데 500번째 어떤 행사라는 것은 사실 직접적인 마케팅 아니고 어떤 PR 형식, 많은 사람들, 물론 고객도 올 수 있고 비고객도 올 수 있겠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행사가 어떤 제품과 제품의 마케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MPR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걸 우리가 현장을 흥분시키는 마케팅 전략의 한 수단이 되겠습니다.